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미적분 고유의 내용이라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수투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적분을 배울 때 구분구적법을 반드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구분구적이 고립됐죠. 미적분으로 유배를 당하고 바로 부정적분부터 배우는 게 수투였습니다. 선생님은 수투 가르칠 때 가능한 언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구분구적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플러스 좀 추가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예전에도,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 바뀌기 전에도 적분에서요 적분 고유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분을 배우고 나면 적분 미분이랑 연결한다든지 면적을 구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적분 고유의 적분스러운 내용이 바로 급수의 합으로 나타낸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 최대한 쉽고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공부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려면 구분구적부터 잘해야겠죠. 교재를 보시면 구분구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격자로 배우진 않았던 것 같고, 선생님은 테이프 형태로 배웠었거든요. 현우진 쌤도 이걸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급하도록 하죠. 우리가 딱 잘라진 도형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각형이 기본적인 도형의 계산 툴이고, 이 사각형에서 발전한 게 삼각형이고요. 나머지 평행 사변형이나 사다리꼴도 다 이 베이스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곡률이 있는 도형은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 면적을 무수히 작은 사각형으로 쪼개게 되면요,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작은 합, 큰 합이 있어요. 약간 부족하게 더하고 약간 넘치게 더하는 거죠. 자, 이 실제 넓이 S는 이 작은 합보다는요 크죠. 하지만 이게 좀 넘치게 자른 큰 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계산하자면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요. 7보다는 큰데 이 친구는 9, 그 다음에 핫둘 19죠. 19보다는 작은 녀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잘게 썰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세기가 귀찮으니까 좀 더 파인한, 좀 정확한 사이즈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가령 이 친구가 12다, 여기는 13이다까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퍼딜리티 올라가는 거죠. 좀 정확하게 이 면적을,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얘를 극도로 잘게 썰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바로 면적이다. 이제 극한을 배운 마인드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테이프로 형태로 생각을 한다가 선생님이랑 배울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봐 라고 하면 실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를 테이프라고 생각하고 테이프를 계속 연달아서 붙여요. 이게 다 찰 때까지. 그래서 100m짜리 테이프를 산 다음에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이프를 가지고 열심히 붙였더니 다 찼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테이프를 보니까 이 테이프가 지금
쫙 이렇게 생긴 테이프예요. 무한히 가는.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가는 테이프인데 100m짜리를 샀고 여기는 1cm였다면요. 지금 이 면적을 내가 다 계산했는데 총 테이프를 얼마나 썼나 봤더니 가령 30m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미터로 표현할까요? 센티미터로 표현할까요?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자면 3000cm 곱하기 1cm가 되니까 내가 사용한 건 3000cm 제곱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넓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곡률이 정확히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겠죠. 정확하지 않게. 또는 여기가 이렇게 테이프가 들어가면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안 채워지니까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센다 했을 때 이때 여기를 굉장히 얇게 굉장히 작은 x로 만든다면 dx로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빈 공간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정교하게 이 함수값만 가지고 다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fx 함수값이고요. dx 이 dx가 뭐였죠? 바로 미소 밑변이고요. 이걸 인테그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가 b였다면 a부터 b까지 이거 자꾸 사라지네요. a부터 b까지 fx를 이게 높이고 이게 미소 밑변이다 했을 때 우리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기반으로 구분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4 용지 또는 공책을 한 장 준비하셔서 반듯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얘를 좀 필기를 하십시오.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드릴 수도 있는데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을 남으려면 자기 표현으로 한번 적어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복습 주기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이 돼요. 다른 단원에서도 연계가 되고요. 하지만 미적분에서 구분구적 내용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네 올 때만 살짝 복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진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였더라 머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서 이 페이지 사이에 잘 끼워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적분법 페이지랑 이 200페이지 사이에다가 한 페이지를 잘 접어서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끼워 놓으시고 해서 꼭 복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멈추고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멈춰놓고 뭐 다 적지 마시고 일단 먼저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한 단락 듣고 나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베끼시면 안 돼요. 물론 똑같이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들어갔던 지식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깜지 쓰듯이 베끼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구분구적법입니다. 우리가 적분은 크게 선생님은 적분을 한다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적분법을 나타내는 말은 정적분인데요. 이 정적분을 한다 어쨌든 적분을 한다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분의 역연사안인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분구적법입니다. 왜 1번, 2번 순서를 달리 적냐? 구분구적법이 훨씬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고대 기원전에서부터 쓰이던 적분 방법이에요. 적분이 역사가 아주 길고 오래됐고 미분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분은 캐봐야 400년 언저리. 그런데 이 적분과 미분이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했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미적분에 관련된 정리를 통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적분을 구분구적을 통해서 하는 게 원래 근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fx가 있고요. 일단 편의상 이 fx는 양수, 즉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구분구적은 테이프로 붙이는 거라고 했죠. 테이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테이프의 밑면이 아주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는 지금 b-a인데 이 b-a를 잘게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면 n조각 냅니다. n조각을 내주시면 우리가 두 조각을 내면 여기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n조각을 내면 n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요. n분의 b-a가 바로 미소 아주 작은 밑면이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아주 짧게 해주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함수적 표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쪼갰으면 이제 테이프가 여기 안에 몇 개 들어가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들어가죠? n개 들어가죠. 기억하시고요. 자, n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함수값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는 함수값이 f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임의의 함수값, 즉 높이를 이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때 표현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a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1만큼 더 갔어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세모입니다.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세모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 세모가 3칸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a 플러스 3세모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 세모가 k칸 온 거다. 그러면 여기가 세모가 k개 있다.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3 아니 자꾸 3이래. 여기가 a 플러스 세모 k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뭐라고요? n분의 b-a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몇 개 왔냐면 k개 온 거예요. k개. n분의 b-a개가 몇 개 있는가? 여기까지가 총 k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콤마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함수값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바로 f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거의 넓이는요? 당연히 f 이 녀석 곱하기 n분의 b-a다. 이 구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냥 풀로 적어볼까요?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 이때 여러분 눈엔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 돼야 합니다. 이걸 많이 적어보셔야 뒤에 문제가 풀려요. 급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선생님이 적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적으셨죠? 네, 멈춰놓고 적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말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한 거예요. 여기 썼던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총 모두 몇 개 있다고 여기? 이런 조각들이 막대기가 n개 있다 했죠. n개 있는데 이 n개들마다 밑변은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바로 높이가 다르겠죠. 높이가 만약에 k가 1이다 그러면 이 k가 1일 때의 값은 여기죠. 이렇게 됐죠. k가 만약에 2다 그럼 여기겠고 이런 식으로 k 값에 따라서 높이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에 대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k가 n이었다 하면 여기 n이 들어가면 사라지면 b 마지막 녀석은 여기 이걸 기둥으로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잡은 표현이에요. 오른쪽으로 잡았다는 표현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예요.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시그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K가 1이 들어갔을 때 제일 1번 막대기 이거부터 K가 N이 들어갔을 때 마지막 N번째 막대기까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썸메이션 해주는 게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K1 집어넣어 보시고요. 2 집어넣어 보시고 N까지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총 N개의 식이 나오게 되죠. 얘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라 했으니까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매우 짧은 이 직사각형들을 더하면 빈 공간이 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최대한 짧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가 최대한 짧으려면 n의 값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막대기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 fx와 x축으로 이루어진 면적, 즉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s 값과 이 값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극한적 사고가 튀어나오면서 급수가 되는 겁니다.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급수죠. 수열의 합의 극한을 붙였으니까 급수의 형태로 나타내진 녀석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구적이에요. 이런 구분구적을 통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디테일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디테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y는 x의 제곱입니다. 좀 여기는 프린트 상태가 안 좋네요. 이 면적 얼마죠? 암기하고 계시죠? 이건 3분의 1이란 거. 잘 암기하고 계실 텐데 얘에서 위에 우리가 했던 걸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걸 다가 더해서 구해본다 라는 거죠. 자,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기서 이걸 좀 적어두세요.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일단 0부터 1까지 갈 때 y는 x제곱은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 함수에서 위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 봤던 식으로 구분구적을 하면 이때는 오른손잡이 버전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천천히 보죠. 자, x 값이 클수록 y 값이 이제 커지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오른쪽 x 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y의 높이로 놓는다 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오른쪽 x 좌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는 오른쪽이 높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높이가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얘를 가졌을 때요. 내가 여기까지 구한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맨 마지막 면적을. 그럼 이때는 왼쪽이 함수값이죠.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럼 증가함수 기준에서는 오른손잡이는 면적이 좀 남고 좀 면적이 더 더해진 거죠. 왼손잡이는 면적을 좀 덜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내가 오른손잡이로 세우면 당연히 실제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계속 이렇게 남잖아요. 조금씩. 근데 내가 만약에 왼손잡이 기준으로 계속 얘를 이렇게 세워 나갔다면 얘는 조금씩 빌 거예요. 여기 비죠. 비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 버전이 오른손잡이 버전보다 그 넓이 계산한 구분구적 값이 더 작을 겁니다. 언제요?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면 얘기가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얘가 감소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봐 했을 때 이번에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면적이 더 크겠죠. 왼손잡이. 최종 마지막에도 이게 좀씩 남죠. 왼손잡이. 그래서 이렇게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에 대한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살짝 넣어 주십시오. 뭐라고요? 증가함수일 경우 오른손잡이가 좀 남는다. 더 남는다. 계산을 더 한다.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얘가 지금 오른손잡이의 상황이고 얘가 왼손잡이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약간 부족하고 하나는 좀 넘치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셨다, 좀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시면 다시 보세요. 이제 오른쪽 x좌표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그랬다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면적을 s라고 하면 실제 면적이죠. 색칠한 직사각형들의 합, 구분구적한 값은 s보다 좀 크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1이죠. 여기 a, b라고 했을 때 1 빼기 0이니까 1이고 이 1을 n등분 했으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로 구했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여기 특정한 값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0 플러스 n분의 1k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이게 익숙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얘를 n분의 k를 기준으로 생각하겠다. k 값이 1일 때 k가 지금 1일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k가 1이야. k가 1이라고 생각해 보면 n분의 1부터죠. 그럼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녀석은 바로 오른손잡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로 시작한 녀석은 마지막 k가 n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n이면 완벽하게 이제 1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오른손잡이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다 표현해 보면 k가 1일 때입니다. 1 마지막 n일 때 n 여기는 n분의 1은 밑변이 항상 같으니까 n분의 1이고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k가 n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다 더해보시면 이 값이 바로 s보다 뭐하다? 실제 s보다 크다. 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겠죠. 실제 정적분값. 그래서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실패한 겁니다. 선생님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그래서 앞에 이 설명을 차분히 여러분이 좀 써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오른손잡이라는 거의 말도 이해를 하시고 뭔가 좀 남아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다 더한 거 얘를 이제 표현하자면 시그마인 거죠.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지금 k 제곱 n분의 1 이 값이 이 값보다 뭐하다? 크다는 거예요. 아직 리미트 붙이기 전이니까 얘는 급수가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입니다. 자, 약간 적어둘까요? 얘가 뭐라고?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 면적의 합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 오른손잡이니까. 자, 이번에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여기는 오른손잡이. 증가함수일 때 얘기입니다. 왼손잡이로 계산을 하면 이번에는 왼손잡이로 계산할 때 보십시오. 이때는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특정한 값이 어떻게 돼야 하냐. 이때 똑같이 0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되긴 해요.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끝점도 보시면 여기가 k가 n이면 안 됩니다. k가 n-1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가 0 더하기 n-1이 들어가면서 실제 1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하지 글로 다 적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내용을 여러분의 언어로 뭔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그래서 뭐 색깔 펜을 활용하시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 몇 시 몇 분에 아니 몇 분 몇 초에 있었던 내용이야 라고 링크라도 남겨두셔야 여러분이 복습을 할 수 있겠죠. 기억이 안 나면. 이때 핵심은 여기 k 값이 지금 0이라는 것, 여기가 n-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k가 0이어야 되고 k가 n-1.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림이 하나 가지고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더 그리셔야겠죠. 선생님은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안 그렸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왼손잡이로 표현된 거 이렇게 좀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n+1, n-1까지로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조금씩 버리죠. 이번에는 남는 구간이 있어요. 남는.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는 s보다 뭐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얘 또한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0부터죠. n-1까지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식은 똑같아요. n분의 k의 제곱이고 윗변은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표현은 되는데 얘를 지금 k 값을 평행이동하면 k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해줘야겠죠.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두시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바꿔준 게 바로 이 식이죠. 생각해보시면 k에 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오고요. n이 들어갔을 때 n-1이 나오고요. 똑같죠 얘랑.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얘가 얘고요. 여기 위에서 구해놨던 이 친구가 이 친구고 당연히 s는 지금 가운데로 샌드위치처럼 끼게 되죠. 이게 아까 그 바둑판 모양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하냐, 이제 빈 공간 없애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는, 즉 극한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샌드위치 정리 이죠.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부등호에 등호가 생기죠. 그래서 부등호에 등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하면 다 온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 식은 n이 3개죠. n 3개 내리시고 분자는 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입니다. k 시리즈 풀어주셔야겠죠. k제곱 2k 플러스 1이면 k제곱 공식, k 공식, 1 공식 3개 쫙쫙쫙 쓰셔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긴 좀 쉽네요. 왜냐면 k 제곱만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급수니까 리미트 땡겨주면 이때는 이제 대장만 보시면 되겠죠. 3차만 잘 비교를 하시면 이 값이 똑같이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뭘 해야 한다? 시그마를 풀어야 한다. 시그마를 우리가 풀 수 있는 함수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그마를 풀 수 있는 함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전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분 구적법을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녀석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그것도 차수가 낮아야 돼요. 다항함수 중에서도 우리가 k 시리즈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k 3차까지였죠. 그러니까 3차 함수까지만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구분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구분구적만 하던 시절에는 적분이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풀 수 있는 적분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이 미분을 발견하면서 미적분을 완성시키고 미분을 통해 적분을 하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러면서 적분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적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구분구적을 배워놓고 순서가 이렇죠. 교육과정상 원래
수열을 다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리미트를 붙여 급수를 배우고 나서 구분구적을 배우면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과 학생들은 이걸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에서 훨씬 어려운 걸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 면적을 구한다는 개념에서 적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적분의 베이스에다가 미분의 지식과 연계가 되면서 부정적분을 배우면 이제 지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교육 과정이 선생님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가지셔야 되는 의문이 힘드시죠? 힘을 내십시오. 흐름을 끊기면 안 되니까 좀 버티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멈추고 다음에 하고 싶겠지만 지금 버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의문점은 이거죠. 그러면 이거 구분구조 할 때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샌드위치 정리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른손잡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시그마 표현하기가 훨씬 깔끔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는 게 항상 오른손잡이가 크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증가함수니까 오른손잡이가 큰 거고 감소함수는 왼손잡이가 크겠죠. 그럼 감소랑 증가가 섞여 있는 함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왼손잡이가 클 수도 있고 오른손잡이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 그랬죠. 왜?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하면 둘 중에 누군가는 컸을 테고 둘 중에 누군가는 작았을 텐데 그 녀석들의 값이 결국에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으셔야 돼요. 잘 적으셨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 개념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자, 2단계. 자, 2단계는 함수의 증감에 따라 극한값이 붙기 전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데 이때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경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오른손잡이가 크겠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왼손잡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필요 없이 그냥 뭘 하자? 큰 놈을 하자. 함수의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만 모으자 이겁니다. 그림이 조금 부실해요. 이 내용이 뭐 크게는 중요한 건 아니어서 앞에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림을 좀 빈약하게 선생님이 그린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왼손잡이죠.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십시오. 반면에 여기서는 증가함수일 때는 왼손잡이,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손잡이를 해줘야 이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때는 크게 안 중요하다 했으니까 뭐 딱히 색깔도 많이 칠하지 않겠습니다. 함수의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으로 만든 걸 면적 S2라고 하고 함수의 최소값을 가지고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들을 시그마 한 녀석을 S1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하겠죠. 자, 이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얘들을 이제 뭐 하자? 합쳐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합치게 되면 이 그림이 좀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색칠된 녀석이 있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녀석이 있고 노란색으로 색칠된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빨간색만 보세요. 빨간색만 보시면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함수들의 합이죠. 얘네들을 M1, M2, M3라고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최소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의 합을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스몰 1, 스몰 2, 스몰 3, 스몰 4라고 합시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 점이 재밌는 점이죠. 이 점은 오른손잡이 즉 최대값으로 한 녀석에게도 적용되지만 두 번째로 최소값으로 한 녀석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과 여기는 노란색인 거예요. 지금 노란색입니다. 얘한테 덮여 씌웠다 뿐이지 얘는 지금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이 어때? 서로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과 여기에 노란색이 서로 뭐하고요? 같고요. 여기에 빨간색과 여기의 노란색이 서로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필기를 그냥 단면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언어와 표현으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선생님 나름의 최선이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표현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치를 활용해서.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큰 녀석, 이게 빨간색 이거, 그 다음 얘 노란색, 얘가 서로 어때요? 같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습니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얘랑 마지막 얘가 같고 이거랑 이것만 남겠죠. 박스 두 개만 남겠죠. 즉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잘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고요.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모와 별 차이. 그래서 이 전체를 빼보면요. 그러니까 큰 놈끼리 뭐 S2에서 S1을 팡 빼버리면 뭐만 남냐면 이 대빵이랑 이 작은 녀석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았지만 결국엔 남는 건 마지막 거 하나, 처음 거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면적의 차이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면적의 차이는 이건데 이 면적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얘는 제일 작은 것으로 했으니까 A라고 하시고 여기는 제일 큰 것으로 했으니까 그냥 B라고 합시다. 맨 끝에 있는 녀석. 자, 당연히 밑변의 길이는 같고요. 이거의 차가 결국에 이 큰 S2와 적어놓을까요? S2 빼기 S1을 의미하는 거죠. 면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리미트를 박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이 0이죠. 무한대로 가니까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은 미출친식에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성립해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호가 붙기 전 함수의 증감에 따라 S1과 실제 면적과 S2 사이에 부등호가 생기는데 리미트를 취하면 얘로 하든 뭐로 하든 등호가 항상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은 녀석으로 구해도 되고요. 큰 녀석으로 구해도 되고요. 작은 녀석, 큰 녀석이 아니라 뭘로? 이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의 뭘로? 평균값으로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 평균값으로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중간인 얘로 실제 그냥 기출이 있어요. 이걸로 구분구적을 해도 결과값이 어떻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능이 말하는 구분구적이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구분구적의 개념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을 배우는데 좀 호흡이 길어져서요.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두 페이지에다가 두 페이퍼에다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 종이에 잘 정리를 하셔서 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강의의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